이번 시간에는 두 집단의 평균 비교 방법 t-테스트에 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설 검정이란 데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t-테스트, 아노바, 카이-스퀘어 테스트, 리그레션을 다룰 것이다 돼 있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서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무가설 HO 또는 H0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0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귀무가설을 0가설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0가설. 그 다음에 대립가설 H1 또는 HA로도 표현을 한다 되어 있죠. 대립가설의 다른 표현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대체가설도 있을 거죠. 대립가설 또는 대체가설 또는 영구가설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었죠. 영구가설. 귀무가설은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잠정적 가정이다. 대립가설은 귀무가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요. 대립가설이 검증을 하고자 하는 가설이 되어 있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립가설이 검증을 하고자 하는 가설로서 우리가 최종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할 때는 바로 이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로서 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구가설의 설정 A와 B의 평균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0가설을 설정할 때 우리가 주로 는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뮤가 280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죠. 영구가설은요. 280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또는 A가 증가하면 B는 감소처럼 두 변수의 방향성에 관한 명확한 문장으로 구분한다. 즉, 예를 들어서 A가 증가하면 어떻게요? B는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서로 즉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A는 B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보통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해서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즉 매출액 증가와 또요. 광고비겠죠. 광고비를 증가시키면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즉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같은 방법으로 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가설의 논문 작성 예를 한번 보실까요?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이 높아질 것이다. 또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객 만족도와 기업의 성과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고객 만족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 수익성 혹은 가치 등이 함께 높아질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통계적 추론 과정입니다. 통계학을 크게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구분했었죠. 바로 이 추론 통계학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이란 모집단의 판단을 대한 판단을 하고 싶거나 모집단의 데이터를 사실상 모두 수집하거나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표본 통상은 이제 30개 기준한다고 했었죠. 그죠? 모아서 그 표본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그 결과 우리가 그 모집단의 것과
비슷할 것이다 또는 같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과정입니다. 두 집단의 평균입니다. 평균이 다르다고 한다면 두 집단을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각각 다른 전략,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로 들어놨죠. 남성과 여성의 경우 새로운 회계 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서로 상반된 두 기업이죠. OECD 가입한 나라와 가입하지 않은 나라, 행정정책을 도입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등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른 경우 우리가 정규분포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서로 평균이 이렇게 다르죠. 평균이 비슷한 경우 뭐 조금 더 붙어 있겠죠. 이와 같은 정규분포표로서 또는 표준정규분포표로서 간단한 유관상의 확인은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영역으로요. t-테스트 이제 통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고 결국은 이 통계량 값을 구해서 p-값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채택 기각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심극한 정리로 표본의 평균들의 분포가 표본이 30개 이상이면 G 분포에 근사해서 우리가 쉽게 표를 보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즉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시그마 값을 알면 정규분포로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아는 표본의 분산으로서 어떻게 한다? 바꾸어서 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공식을 한번 보세요. 이 공식에서 대신에 S 샘플이죠. 샘플, 즉 샘플의 분산값으로 또는 표준 편차의 값으로서 우리가 이 카이 스퀘어, 카이 분포 표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량을 써서 가설을 검증한다. 그래서 뭐 복잡한 식이 나와집니다. 이러한 분자의 0, 이 0값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없을 것이야. 즉 같다라고 하는 기무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집단의 평균 비교 가설 검증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가설을 어떻게 기무가설, 0가설을 어떻게 설정한다? 뮤1과 뮤2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 평균 뮤1과 뮤2가 같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설정한다. 우리가 계산한 t 값이 가운데 있으면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을 것이다. 좌우 끝에 t 값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t 값이 있다고 한다면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라고 가설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가 두 집단의 표본 평균의 차이이기 때문에 t 값이 음이든 약이든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직관적으로 두 집단의 평균의 거리가 멀리 떨어지다는 알 수 있다. 즉 이렇게 점차 커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단 분모의 그들의 표준 편차 대비해서 결정해야 된다.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각 집단의 샘플수로서 표본 분산을 나누게 됩니다. 자, p-밸류의 해석입니다. 뭐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설명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가 이 결과가 맞다고 주장할 때에 뭐요? 틀릴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틀릴 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나는 오류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p 값이 작을 때, 즉 p 값은요 최대한 작아야 됩니다. 작을 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틀릴 확률이 작다는 뜻이 되겠죠. p 값은 분포에서 우리가 구한 t 값에서 분포의 좌 혹은 우 끝까지의 면적 크기다. 자,
아시겠죠? 이런 값에서 틀릴 확률, 즉 우리가 기각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각력이 최대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는 거죠. 자, p-밸류가 작다라는 것은 분포의 끝에 t 값이 멀리 있다는 것. 즉, 얘가 최대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평균이 같다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다. 즉, 평균이 같다라고 하는 범위를 최대한 벗어났다는 것.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낼 수가 있더라. 즉, 어떤 거요? 즉, H1이 제때뜬다는 뜻입니다. 결론은요. 평균이 다르다. 우리가 영가설은 어떻게 설정했었어요? 영가설은 등식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요.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p-밸류는 왜 다양한 기준으로 사용하는가? p-값은 언제? 즉 0.1, 0.05, 0.01을 기준으로 각각 사용하는지 의문이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추론한 결과가 현실에서 달라졌을 때 그 위험을 감당할 정도로 정하면 된다. 즉, 분량이 오차, 굉장히 정밀한 기계의 경우요. 오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조금 정밀하게 0.01까지도 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은요. 0.05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재무에서는 결과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0.001까지도 기준으로 삼는다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논문에서는 사실만을 알려주면 된다 되어 있죠. 이 결과가 P 값 기준 0.1보다 작은지 0.05보다 작은지 0.01보다 작은지를 에스트리크, 즉 별표로 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별표로서 0.1이면은요 별표 1개, 그 다음에 0.05 기준이었으면은요 2개, 0.01 기준이었으면은 표 3개 등으로 표시해서 이 논문의 정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기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실제 엑셀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실게요. 자, T검정. T검정은 어떤 경우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T검정. 두 집단의 현재 평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즉 이분산, 다른 경우입니다. 그죠? 분산이 서로 다른 경우를 가정한 두 집단을 상호 비교할 때는 T-테스트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되어 있죠. T검정, 이분산 가정 두 집단의 차이가 나는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엑셀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엑셀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실게요. 자, 예제 파일을 먼저 열어 보시고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 식료품, 의류, 신발 등에 관한 시계열 데이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먼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었죠. 데이터 분석. 그러면 통계 데이터 분석의 여러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T검정 2분산 가정 두 집단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 1과 2의 범위를 넣어라 되어 있죠. 자, 변수 1의 범위, 식료품을 한번 넣어볼까요? 식료품을 클릭을 하시고 Shift 키를 한번 누르시고요. End 키를 한번 키인하시고 화살표 아래쪽으로 쭉 가면 한 건에 다 읽죠. 자, 변수 1. 그 다음 변수 2는요. 의류를 할게요. 의류 클릭 Shift 키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입니다. End 키 한번 키인하시고요.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화살표 아래 전체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이름표 첫 번째
행은요 식료품과 의류라고 하는 이름표죠. 그래서 이름표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유의 수준 알파는요 통상 95% 신뢰 수준, 즉 유의 수준은요 0.05가 됩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조금 더 정밀을 요구할 때는 0.01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출력 범위는 새로운 워크시트에 뭐 하셔도 됩니다만 편의상 출력 범위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지금 자동으로 변수 1을 읽어버렸기 때문에요. 여기다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기 했으면 하는 위치에 적절하게 클릭을 하시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값을 좀 늘려서 볼게요. 그러면 식료품의 평균, 분산, 관측수, 샘플수겠죠. 자유도. 자유도가 여기서는 현재 관측수가 총 몇 개입니까? 94개가 됩니까? 57인 이유는요. 추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t 통계량 값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t 통계량 값이요. 3.86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단측 검정인지 양측 검정인지는요. 여부에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양측 검정 기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측 검정, 그 다음에 검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었죠. 통계량 값 기준하는 것과 P값 기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T기각치 양측 검정을 기준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정규 분포표 또는 T분포표를 읽고 그 검정표 안에 기각력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기준하라고 했습니까? P값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P값 양측 검정 기준 해서 값을 이 두 개의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먼저 T 통계량 값 기준치 생각나십니까? 1.960이었죠. 그 다음에 P값은요. 바로 유의수준 알파 값 기준 얼마였죠? 현재 95% 신뢰 수준 유의수준 알파는요. 0.05였습니다. 따라서 T 통계량 값은 항상 95% 신뢰 수준에서는요. 1.960이었죠. 1.96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P 값은요. 0.05 이하여야 된다. 그럴 경우 결론은요. 귀무가설 혹은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 대체가설, 영구가설을 어떻게 합니까? 채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식료품과 의류 값의 양측 검정 기준 P 값이 0.05보다 훨씬 적은 0.00028로 나왔기 때문에 최종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다른 경우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데이터 분석 2분산 가정 두 집단 클릭 이미 한번 입력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변수 2를 이번에는 신발로 한번 입력시켜 보겠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드키 한번 치고 화살표 아래 그 다음에 이름표에 클릭하시면 되죠. 0.05 수준으로 출력 범위 출력 범위를 클릭 한번 해서요. 여기서 확인. 자,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은요. 자, t 통계량 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t 통계량을 먼저 본다 했죠. 그 다음에 양측 검정 기준 볼까요? 기준치를 다 충족합니까? t 통계량 1.960 이상 맞죠? 그 다음에 0.05 이하 두 개 다 충족되기 때문에 식료품과 신발 두 변수 간의 t 검정 결과 서로 다르다는 거죠. 식료품과 신발은 서로 통계적으로 다르게, 즉 H1 채택,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식료품과 신발은 서로 평균 기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학적 결론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이분산 가정 두 집단을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범위를 자, 식료품 범위를 어떻게 해요? 자, 1그룹. 그 다음에 변수 2는요. 2그룹을 한번 의류의 2그룹을 한번 넣어볼게요. 1그룹과 2그룹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2그룹의 차이를 이번에는 이름표가 없죠. 이름표를 설정을 안 했습니다. 이름표 없이 출력 범위를 클릭을 해서 여기를요. 자, 여기다가 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죠. 비교 대상은요. 항상 t 값이었죠. t 값과 양측 검증의 p 값. 자, 부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좀 다시 한번 부호를 한번 서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으로 t 통계량은 기준하기 때문에요. 1.96 이상, 0.05 이하 다 충족됩니까? 실제로 이 값은 어떻습니까? 0.01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값이 나왔죠. 그래서 0.01 기준을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수 1과 2, 즉 식료품과 의류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 결론입니다. 자, 다른 경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분석, 이분산 가정 두 집단 확인, 변수 1, 이번에는 변수 1을요, 2그룹을 먼저 넣어볼게요. 2그룹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이번에는 1그룹을 위에 걸 하면 되겠죠. 해서 이름표 없이 0.05 기준. 이번에는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0.01에서 좀부터 엄밀하게 하는 경우 출력 범위를 여기에 하면은 깔끔하게 나와지겠네요. 그죠? 확인. 자, 어떻습니까? 먼저 폼에 그 다음에 t값 서로 비교를 해보십시오. 변수 1, 2의 위치만 바뀌었죠. 평균 분산에 대한 위치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t 통계량이 나왔죠. 부호만 서로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 통계량을 비교할 때는 절대값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양과 음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 다음에 양측 검정으로 이번에 우리가 0.01 기준했습니다. 0.01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서로 두 집단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이분산 가정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논문 작성의 예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 언급된 이 결론치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것인가의 내용에서 t 통계량 값을 이렇게 별표로 표시한다고 했죠. 3.90 또는 3.95인 경우는요, 별표 몇 개? 3개죠. 즉, 이 기준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엑셀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시면은요, t 값과 p 값, 그리고 신뢰 수준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단측 검정인지 양측 검정인지에 따라서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단측 검정인 경우는요, 양측 검정 기준 절반이죠. 왜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정기분포표에서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한쪽 값 기준하는지 또는 양쪽 기준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익숙한 데이터 값 1.960이었죠. 1.960 데이터 값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1.9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그죠? 1.96에 해당하는 값 0.475, 즉 0.475 곱하기 2 하면은요, 정확하게 값이 95가 나와지죠. 즉 0.95, 95% 신뢰 수준의 임계값, 즉 1.96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양측 검정 기준이죠. 따라서 단측인 경우는요, 0.025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2.58을 한번 볼까요? 2.58 한번 보세요. 2.58에 해당하는 값 0.4951이 되죠. 그러면 0.4951 곱하기 2를 하면은요, 0.99가 나와지죠. 그래서 99% 신뢰 수준의 판단 기준 t-값은요 2.58이 됩니다. 3.33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3.3에 해당하는 값 0.4996 곱하기 2를 하면은요 0.999 뭐 이 정도가 나와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t 밸류 값을 기준으로 단측, 양측, 일반적인 양측 검정 방법의 기준값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수치값들을 t값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95% 신뢰 수준에서 1.96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99% 신뢰 수준에서는요 2.58보다 커야 된다. 99.9에서는 3.3보다 커야 되는 경우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본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논문 작성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처럼 t 통계량 값 기준해서 별 한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표시했죠. 실제 논문에서 한번 예를 보실게요. 자, 뭐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활동 CSV죠. 비재무적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모형을 뭐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시다. CSV 활동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기업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CSV 활동을 잘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이미지가 높아진다. 즉 양의 관계죠. 그 다음에 기업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협업을 매개로 비재무적 경영 성과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가설,
가설 1개, 2개, 3개, 4개, 4개, 5, 6, 7개가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가설 1을 한번 보시면 CSV 활동,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기업 이미지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가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가설을 설정하실 때에는 기존의 여러 이론들이죠.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실제로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와 같은 이상의 연구 등에 근거해서 CSV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뭐요? 대체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연구 가설이죠. 그죠?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 있었죠. 실제 이제 분석 H1의 가설, 즉 CSV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가설을 쭉 보시면 CSV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 중에서 사회적 가치입니다. 사회적 가치 베타 값이 0.1320, T 값이 1.320, 즉 유의수준 일반적인 0.05 P 값이 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그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지금 P 값이 어떻습니까? 0.132로서 0.05보다 크죠?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경제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논문에서는 우리가 이처럼 그림으로 보통 표시를 해줍니다. 경제적 가치 중에서 기업 이미지 또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고요. 별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개 되어 있죠. 즉 별표 3개라고 하는 것은요. P 값이 0.001보다 작게 나온 거죠. 따라서 별 3개를 표시해 주면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경제적 가치가 정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죠. 반면 사회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앞서 언급된 것처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1.320 또 0.545와 같이 그래서 표를 보통 이렇게 파선이나 또는 얇게 다른 것보다 얇게 나와 표시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516 영향 미치지 못했죠. 그 다음에 뭐 별표 1개짜리도 있죠. 별표 1개는 0.05 즉 1.960보다는 크지만 2.58보다는 작죠. 그래서 별표 1개로서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논문에서 언급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논문 작성의 예에서 이렇게 별표 T값 기준에서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